자,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얘기 안 했는데 요거 살짝 얘기해 볼까요? 일본 이번에 금리 동결했죠. 하지만 너무 웃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너무 웃깁니까? 그 영상에도 이미 제가 제 영상 지난 영상 중에 그 제목이 가장 마지막 영상이 그거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엔캐리 그 준비는 만땅으로 해놨다. 그게 영상의 제목이었죠. 그 영상들 보셨죠? 그게 웃긴 점이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점이에요. 아무도 또 말을 안 해요. 왜 웃긴 점이냐면, 자,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쉬어가는 건지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이미 금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 가야 된다. 계속 썰을 풀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썰을 풀었고 기자회견 때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썰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도 그렇게 썰을 풀면서 우리 꼭 금리 인상 해야 될, 알았어.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안다리고 맨날 그 얘기를 다나까 소나까 나와서 계속 하는 거야. 아유, 해야 될 것 같았고. 아유, 참, 저놈들 참 유난을 떠네, 이번에 하더니 왜 그래요? 그렇게 입을 떨면서 엔화를 강세로 쭉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금리 인상 하지도 않고 동결을 했는데도 이미 금리 인상 한 것처럼 엔화를 여기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일본의 10년물 금리 굉장히 주의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의 10년물 금리예요. 일본의 10년물 금리 시장은 일본이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YCC 정책을 하면서 지들이 국채를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항상 매입을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너무 국채를 사는 애가 없어서 국채 금리가 오른 다음 지들이 여기서 사요. 마음껏 사고 싶은 만큼 사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이걸 컨트롤을 해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자기들이 금리를 일본 중앙은행에서 올릴 때 올려가지고 시중 금리 어디까지 하고 단기 금리 어디까지 하겠어 하면은 그때는 이 일드 커브 컨트롤도 시중 금리의 그 기준 금리 변한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1.25에서 1.5 수준, 1.5에서 1.75 수준까지는 맞춰줘야지 하고 여기까지는 용납해주는 식이 돼요. 근데 이번에 금리 동결하기 이미 전부터 3월 10일부터 이때도 굉장히 좀 그랬죠. 일부러 지금 얘가 한번 올랐다 내리더니 3월 10일 되기 그 전 금요일 3월 7일에 이거 그때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하도 말씀드린 게 많아서 다 기억 못 하시죠? 3월 7일 금요일날 이거 봐라. 1.5 밑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일부러 국채 안 사고 지들이 용인한다. 올려버렸다. 그러니까 3월 10일날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 가고 퀀트 펀드들이 버릴 때 확인은 안 돼. 증거는 없는데 왜 딱 그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처럼 미리 올렸냐. 200일선 밑으로 미국 자산시장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거죠. 이거 밥 먹을 수인데 이건 일부러 안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들이 일부러 띄워서 계속 나 이번에 금리 인상 꼭 해야 될 것 같아. 막 한 달, 두 달 전부터 나가고 계속 떠들었어요. 춘투가 어쩌고 막 임금 인상이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해야겠지? 날마다 모여서 동네 다방에 저기 목련 다방에 모여갖고 또 영감네들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읍내에 장날 소문이 쫙쫙 퍼지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 와가지고 야 일본 금리 오른데 엔화가 지금 강세가 된대. 이미 다 그리 움직였어.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그래서 지들도 올려놓고 지들도 안 막어. 국채를 안 사고 1.5를 넘겨줘. 야야 금리 이번에 결정하는 그 날도 아닌데 미리부터 올려줘. 그래갖고 언제부터? 3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올리더니 방어도 안 해. 이때 한번 기자가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1.5가 넘었는데 저거 방어 안 합니까?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걸 왜 우리가 방어를 해. 야 시장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 기대가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지금 움직인 건지 뭐 정 필요하면 그때는 개입을 해. 지금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하고 책임 회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인했다는 거죠. 눈 감아주고 빨리 건너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니까 그러면은 엔캐리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월요일날 실제로 돈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지만 3월 10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빠졌죠. 엔캐리 틀림없이 작용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지펀드 그 사람이 그때
왜? 엔켈이 그 돈 싼 일본 이자 싼 거 빌려다가 그 돈으로 뭘 샀겠습니까? 그동안 지난 6개월, 3개월 동안 미국 빅테크 샀지 뭐. 솔직히 M7 샀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제일 많이 샀겠죠. 근데 이번에 뭡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일본 금리 막 엔화 강세로 가면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미 금리 결정하기 2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엔화 강세를 아까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일본 안에서 이걸 슬쩍 1.5로 넘겨. 마치 금리 인상 이미 한 단계 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야야 이번엔 진짜 하든 안 하든 이미 그렇게 금리가 변했다 해가지고 팔고 빨리 들어가자. 이날 7일날 이렇게 오르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다 전화해갖고 어이 김씨 지금 봤어? 봐봐 저기 얼른 들어가봐. 호호 이거 월요일날 저기 다 털고 빨리 저기 이쪽 빚 갚어. 그랬을 거다. 그래서 뭐 그 돈으로 다 저기 M7 샀으니까 미국에서 M7 다 보니까 나스닥 S&P가 그날 그래서 4%가 빠졌다. 테슬라 15% 빠진 게 엔캐리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은 안 돼. 엔캐리 어디서 얼마큼만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해? 확인할 방법은 없죠.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상하다.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물론 이거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으니까 확언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작년 말부터 금년에 만화나 마스터 플랜 세력이 시장에 필요에 의해서 충격을 좀 주겠다. 그 모든 걸 다 트럼프 탓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트리거를 슬슬 밑밥을 깔라고 할 때 그때 시중에 레포 시장 같은데 유동성하고 두 번째 엔캐리를 한 번 더 써먹을 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 주식이 200일선까지 급락하다가 200일선으로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조정장에 빠지는 거예요. 이죠? 200일선은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200일선 한번 부딪혔다 반등하는데 이때 3월 7일인데 3월 7일 금요일날 에이 설마 200일선으로 빠지겠어? 저 밑으로 지금 아무리 설레발쳐도 그럴 땐 아니잖아. 너무 온다 니네 지금. 저 눈도 똑바로 뜨고 봐. 소뚜껑이야 소뚜껑.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하고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이 저가 매수가 200일선에서 무조건 들어오죠. 빡 떠요. 뜨는데 그날 어떻게?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바람을 계속 잡아오더니 올리죠. 1.5로 3월 7일날 내리는데 여기서 안 잡아준다니까? 그리고 1.5가 넘었어. 그리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3월 10일 블랙 먼데이 때 미국장 열리기 전에 낮에 일본장부터 열리죠? 아시아장부터. 근데 이거 봐요. 그날 대놓고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반장님 여기 사건 현장을 보세요. 여기 우리 과학수사 NSCI 1번 증거물 보이세요 반장님? 창피해. 어차피 회원 영상도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푸는데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좀 창피하네요. 회원끼리는 그냥 이렇게 웃기게 한다고 해도. 자 어쨌든 이날 보세요. 이날 대놓고 안 잡아주잖아. 이거 그냥 그날은 국제시장에 일부러 아예 관여를 안 하고 한번 붕 떠봐라 했던 그날 최고로 많이 떴어요.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 낮에 여기까지 떴어요. 일순간 1.58까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열리는 미국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헤지펀드들이 4월 2일날 미국 관세를 보고 이제 적당히 200일선까지 내린 다음에 자기들은 손 털었다 했는데 그 돈도 다 일본에서 싼 엔화를 빌려온 돈이 많은데 털고 딱 됐다 도망가자 해서 200일선에서 저항선이 돼갖고 이거를 원래는 상당히 버티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블랙 먼데이가 와서 다 던지고 도망가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이 일조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에 뭔가 충격을 주고 뭔가 이제 트럼프 엿먹어봐라 하면서 이걸로 다시 한번 뭔가 좀 마스터 플랜 대력도 살짝 기여를 하면서 자기들의 꿍꿍이를 이어가려고 할 때는 엔캐리를 이용하는가를 잘 봅시다. 석 달, 넉 달, 6달 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번에
200일선 밑으로 첨벙 빠지는데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들어맞았다. 이 재밌죠? 우리 이런 재미로 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보자 했던 게 딱 들어맞죠 또.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안 하고 동결을 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면서는 이제 뭐냐? 트럼프가 4월 2일에 관세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위에다가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날 일본도 말로는 금리 인상하겠다 하지만 정말 일본 니네도 관세 얼마큼 우리랑 싸우자. 미국 이렇게 되면 일본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 관세 때문에 손해보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지원해주고 막 보조금이 아니라 뭐 대주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또 일본 경제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금리를 못 올려요 또.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트럼프 때문에 오는 경제 충격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동결하고 돈을 더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일단 우리 일본은 금리 계속 올리는 게 맞아. 이번엔 잠깐 쉬어가지만. 근데 5월쯤에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어.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거 봐서 결국 일본도 뭡니까? 공을 트럼프한테 넘겼어요. 모든 초점이 이제 4월 2일날 트럼프 하기 따라서 그날 만약에 시장이 뭔가 파장이 온다 하면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전부 다 온 세계의 책임은 다 트럼프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에다 입장은 이거였어요. 일단 이번 금리는 동결한다. 하지만 4월 2일 트럼프 나오는 거 봐서 우리는 기민하게 그에 맞춰 움직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느라고 금리 인상 기조를 잠시 중단하고 일본에 오는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완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거를 사람들이 항상 일본의 그 움직임이 너무 음흉하기 때문에 어디 기사에서도 지적을 안 해요. 항상 근데 제가 항상 지적을 해왔었죠. 이번에도 보셨듯이 이미 일본 중앙은행 BOJ는 한 달 전부터 괜히 쓸데없이 열심히 입을 털어가지고도 금방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날마다 분위기를 잡아와가지고 이미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엔화를 충분히 강세로 떨어뜨려 놓고 일본 10년물 금리를 아까 본 것처럼 1.5까지 이미 다 올려놔갖고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었고 마침 그거를 그렇게 끌어올리더니 딱 언제 미국의 200일선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와중에 바로 그냥 에이씨 하면서 1.5위로 빡 올려주고 그 영향에 엔캐리가 정말 얼마나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술렁술렁 불안불안하면서 월요일날 형님 이번 기회에 일단 버리고 피신합시다. 헤지펀드들 쫙 돌려갖고 그래 핑계는 뭐 어쩌고 이 핑계 대고 빠지자 이번에 일단 하고는 야 일단 테슬라부터 일단 제일 많이 던져 하고는 테슬라 15% 빠지고 이날 다 도망갔다.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어떤 흐름인지 아셨죠? 설명이 좀 이상한가?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 금리는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지만 계속해서 뒤에 이제 입을 어떻게 터냐면 그래도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거다 말을 하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빠지다가 살짝 돌아왔지만 다시 크게 돌아오고 금리 동결했다고 다시 에이 속았네 하고 우리가 양치기 소년한테 속았네 뭐 금방 금리 인상할 것 같이 하더니 결국 안 했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언제든 고삐 땡길 수 있다니까 여기서 계속 주차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엔화는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여기 뭐 시장에 개입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환율 시장은 잠깐만 방어할 수 있을 뿐이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앞으로 4월부터 해갖고 야 관세가 장난이 아니더라 하면 다시 달러가 한 번 더 올라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또 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엔화도 이제 미국하고 투닥투닥 하겠네 하면은 조금 더 회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물 금리 같은 거는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YCC를 통해서. 그런데도 지금 금리 동결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안 잡습니다. 계속 1.5 위에 자기들이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유지를 할까요? 일본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오면 자기들 모든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요. 일본도. 지금 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거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근데 안 내리고 그냥 놔두고 있죠.
이것 때문에 뭐 재정 이자부터 해갖고 지금 일본도 이거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놔둬. 이것도 웃기죠, 되게. 여러분이 봐도. 금리 동결해서 한번 내리고 다음에 올릴 필요가 있으면 그때 올리던가.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놀고 있죠. 딱 지금 폼 보니까 어때요? 4월 2일까지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죠, 이놈들. 야, 왜? 지들도 그렇게 힘들대. 똥줄 타는데 왜 이럴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동결을 하고 나서도 일본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나서도 이제 위에다가 그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너무 높지 않나요? 금리 동결했는데 이거 좀 시장이 좀 이거 당국이 좀 이거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자 부담 너무 높은데. 다시 이게 내려가야 돌아왔던 엔캐리도 다시 돌아갈 건데 외국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돌아가고 있죠? 물어봤어요, 기자들. 그때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 아, 장기금리 이런 거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보고 뭐 이런 거를 뭐 손대라고 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시장이 딱 흐름, 시장에서 원하니까 저렇게 간 거고, 우리 BOJ 견해도 시장 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변하니까 이 수익률 곡선이 변동하는 건데,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즉, 잡을 마음이 없다. 경제물가 예상대로라면 추가 금리 인상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채권 시장 이거 개입할 때 아니다. 금리가 만약에 너무 오른다, 급등한다 하면은 내가 그때는 개입할게요.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면. 근데 뭐 이거 뭐 괜찮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결국은 4월 2일 날 트럼프와 마가파들이 한 발 뒤로 안 물러서고 여전히 강경한 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마저 하고 시장에 충격을 준다 하면은 그때 또 엔캐리에 또 술수를 쓰면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주면서 뒤에서 푸시할 준비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근데 어려운 얘기라서 괜히 했나 봐요. 알아들으시는 분이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아시잖아요. 말이 좀 촌스러워서 그래요. 어쨌든 자, 어쨌든 지금까지 본 모든 2주간의 흐름,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벤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흐름은 제가 처음에 차트 보고 설명드린 것처럼 4월 2일만 바라보게 됐다. 모두가 지금 4월 2일에 지금 각자 다 겉으로는 다른 척 하면서 전부 그날만 바라보게 되었어요.